아이, 왜 이제 사업에서 성공과 사람을 모으는 조직이라. 사람을 모으는 조직, 어떤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조합이라. 8장에서 빌 게이츠를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된 스티브 팔머가 함성을 지르며 연례 글로벌 서밋 미팅 무대에 나타났다. 팔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랑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관중을 흥분시키는 법을 알았다. 에너지가 넘쳤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함성을 지르며 무대 끝에서 반대쪽으로 달려갔다.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인상 깊은 모습에 관중은 열광했다. 팔머는 에너지가 넘치게 말하면 관중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팔머의 에너지가 진정한 열의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서 그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에너지는 직원이 8만 명에 이르는 회사를 하나로 만들기에 충분할까? 에너지를 하나로 만드는데 그와 반대로 빌 게이츠는 습기가 없고 사교성이 부족했다. 그는 수백억 달러 가치의 기업을 이끄는 전형적인 리더와 달랐다. 연설을 힘있게 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면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다.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말할 때 선동하지 않았고 듣는 이에게 깊은 영감을 줬다. 빌 게이츠 연설을 듣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몇 주 몇 달 간직했다. 빌 게이츠에게는 폭발적인 에너지 대신에 진정한 열의를 주는 능력이 있었다. 화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카리스마는 에너지와 관계없다. 화의 명확성에서 나온다. 화이 카리스마. 성과급이나 승진 같은 장면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채찍으로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조정이 그렇듯이 효과는 단기적이다. 조정은 결국 미끼가 되어서 직원이 출근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고 만다. 이는 충성심이 아니라 고객으로 비유하자면 충성심 있는 고객이 아니라 할인 등의 이유로 재구매하는 고객에 해당한다. 당신의 인생은 일로 정의할 수가 없다. 라이트 형제의 고향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서 살던 닐 암스트롱은 어린 시절 내내 라이트 형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꿨고 무형 비행기를 만들고 심지어 관련 잡지를 이루며 지붕에 설치한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했다. 심지어 자동차 운전 면허보다도 비행기 조종 면허를 먼저 땄을 정도였다. 어릴적 꿈을 실현한 그는 운명처럼 우주 비행사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결코 흔치가 않다. 우리의 진로는 보통 닐 암스트롱보다도 이어서 소개할 제프 선포더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해진다. 선포더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서 여름 방학을 맞아서 어머니가 근무하던 은행에서 인턴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인턴했던 은행에서 3시간제 근무 정직원이 되었다. 그는 은행업계에서 15년간 근무한 뒤에 직장 동료 트레이 모스트와 함께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루이스 앤드 클라크 은행을 창립했다. 선포더는 이 일을 무척 잘했다. 그의 담당인 대출 분야에서 늘 최상위권 실적을 자랑. 게다가 동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은행원. 하지만 그는 은행 일 자체에 큰 열정이 없었다. 지금 하는 일은 어린 시절 꿈꾼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추구하는 바가 따로 있었다. 선포더가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했었던 원동력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이유, 즉 what가 아니라 why 때문이었다. 진로는 대체로 우연히 정해진다. 나 역시 지금 하는 일을 꿈꾼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렸을 때는 항공우주학자가 되고 싶었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검사를 꿈꿨다. 하지만 로스쿨에 들어간 뒤에 법조인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 직감적으로 법조인은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영국인은 로스쿨에 재학했는데 당시 영국인의 법조인을 마지막 남은 진정한 영국식 직업으로 여겼다. 심지어 면접 시에 줄무늬 정장 착용 여부가 합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이런 업계 분위기는 내 취향이 아니었다. 실업계서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전공하는 젊은 여성과 데이트한 적이 있다. 그녀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열정을 느끼고 법조위에 어떤 부분에 실망했는지 듣더니
마케팅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렇게 나는 우연한 계기로 마케팅 분야에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다. 하지만 내게 마케팅은 해본 일 중에 하나일 뿐이다. 나는 이 분야에 열정이 없었고 이 일로 인생을 정의하지도 않았다. 내가 커리어를 시작하는 이유는 대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각자 일을 느끼는 일을 하도록 격려하겠다는 나만의 바위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의를 실현하는 여러 새로운 방법, 즉 왓드를 찾아내는 일이 정말 흥미롭다. 이 책도 그 왓드 중에 하나다.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와이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골든 서클이 균형을 이룬 상태라면 왓드는 대의의 생명을 불어넣는 구체적인 일일 뿐이다. 빌 게이츠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은 대의 실현을 위한 열흘 중에 하나였다. 허브 켈러에게 항공사는 자유를 향한 신념을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었다. 존 F 케네디에게 적을 승리하는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신념을 위한 것이었다. 그에게 달 착륙 프로젝트의 신념 필요한 목표였다. 스티브 잡스에게 애플이란 현실에 도전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큰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들이 한 일은 모두 자신의 파일을 실천하고자 찾아낸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이들 중에 어렸을 때 자신이 커서 하게 될 왓들을 예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와이가 분명하면 신념에 공감하는 사람이 모인다. 이들은 신념을 실현하고 동참하고 싶어한다. 신념이 널리 퍼지면 뜻이 같은 사람을 더 많이 모을수 힘이 생긴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저도 돕고 싶습니다 하고 손을 들 것이다. 골든서클과 회사의 가치 구조는 골든서클은 그저 의사전달 도구가 아니다. 이는 위대한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준다. 골든서클 개념을 한 차원 높여보자. 우리가 사는 3차원 세상에서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면 골든서클 역시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가치 골든서클의 3차원의 형태는 why, how, what, why, how, what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3차원 원뿔 모양은 회사나 조직을 나타낸다. 회사나 조직은 본질적으로 위기적인 구조체계다. Why를 가리키는 맨 꼭대기 측은 리더를 뜻한다. 회사는 보통 CEO, 그 아래층은 하우, 보통 고위 임원. 이들은 리더의 비전을 느끼며 비전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Why는 그저 시작일 뿐이다. 하우는 신념을 실현하려는 왓드는 행동의 결과. 재앙우리 카리스마 의욕이 넘치는 리더라도 비전을 실현하는데 열의를 느끼는 직원이 없고 조직 체계와 업무 절차 기반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잘해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에 조직 전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 하우층은 조직이 Y를 가시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근간을 형성하는 집단을 나타낸다. 나에게는 꿈이 있고 그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킹 목사는 자신에게 꿈이 있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같은 꿈을 품도록 있도록 열의를 불어넣었다. 킹 목사의 오랜 친구이자 멘토였고 남북 크리스천 지도자회의 총무 회계를 맡았던 렐프 에버네시는 민권운동에 따른 방식으로 기여했다. 꿈을 이루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던 그는 비전을 구조화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줬다. 킹 목사는 이 운동에 철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이야기했고 에버네시는 구체적으로 밟아야 할 단계를 제시했다. 킹 목사의 의욕적인 연설이 끝나면 에버네시는 청정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을 홀로 바꾸지 않았다. 킹 목사가 사람들에게 운동에 참여할 진정 열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움직이려면 조직화가 필요했다. 위대한 리더가 거의 그렇듯이 킹 목사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 위대한 리더 와의 유형의 곁에는 그를 보며 영광을 받은 하우 유형이 있다. 이들은 대의를 가시적인 형태로 실현하는 기본을 마련한다. 이 기본은 눈에 보이는 차이나 성공을 만들어준다. 리더는 원뿔 모양의 꼭대기 바이자 시작점에 앉아있다. 한편 하우 유형의 사람들은 그 아래층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일을 한다. 바이 유형은 목적지를 상상하고 하우 유형은 목적지를 가는 길을 찾아낸다. 목적지만 있고 가는 길이 없으면 여기저기 헤매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바이 유형이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목적지 없는 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보통 목적지가 있을 때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 렐프 에버너시는 킹 목사의 대의를 함께 추구하는 사람이자 이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현할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에버너시는 이렇게 말한다. 킹 목사의 역할은 비폭력주의 이념과 신학 개념을 해석하는 일이었다. 내 역할은 좀 더 단순하고 역현실적, 예컨대 사람들에게 저 버스를 타지 마세요 하는 말하는 식이었다. 인류사에 크게 기여한 리더 뒤에는 항상 그의 비전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아는 이들이 따랐다. 킹 목사의 꿈이 있었다. 하지만 꿈을 실현할 수 없다면 아무리 의욕적이라도 그것은 한낱 꿈으로 남는다. 킹 목사의 꿈은 미국 남부 지역의 수많은 아프리카계의 미국인이 품은 마음과 같았다. 그의 이야기에는 많은 이가 언급해온 주제였다. 당시 킹 목사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부당한 제도에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유독 킹 목사를 보며 열의를 불태운 이유는 흔들림 없는 낙관주의와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이었다. 킹 목사는 법을 바꾸거나 제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그는 법이란 피부색과 상관없이 미국에는 모든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을 변화시킨 사람은 킹 목사가 아니었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수백만 명이 민권운동에 참여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은 조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백만 명이 아니라도 수백 명, 수십 명을 조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리더는 비정규 크리스마스로 혁신가와 얼리 어답터를 서로 잡을 수 있다. 리더의 직감과 본능을 믿는 일은 비전 실현을 돕고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비전이 실제로 실현되어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하나 늘어가면 현실적인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티핑 포인트. 뛰어난 리더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은 세계는 평평하다. 저자 토마스 프리드먼이 한 말을 응용해 보겠다. 비관주의자는 보통 옳은 말을 하지만 정작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낙관주의자다. 빌 게이츠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존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세상을 꿈꿨다. 화이. 게이츠는 화이 유행이다. 라이트 형제도 마찬가지다. 스티브 잡스와 그렇다. 1957년 월트 디즈니 로스앤젤레스 천둥에게 농담 반 진담하듯 이렇게 말했다. 제 형이 없었다면 저는 부도수표 감옥에 몇 번이나 끌려갔을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광고에 들어가는 화환을 그리는 일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금수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으로 분야를 옮겼다. 디즈니. 훌륭한 금융 전문가이사이자 로이는 동생 월트 디즈니의 이름을 단 회사를 세우고 꿈이 실현되도록 도왔다. 로이는 많은 이의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디즈니 영화를 만든 부에나 비스타 영화 배급사 설립자이다. 캐릭터 상품 사업을 시작해서 디즈니를 유명하게 만든 사람도 그였다. 그러나 하우 여성이 대체로 그렇듯이 로이는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뒤에서 동생의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하는 일을 더 좋아했다. 대부분 사람은 하우 여성이다. 하우 여성이다. 대부분 성공한 기업가는 보통 자신을 선구자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 중에 다수가 하우 여성에 속한다. 이들에게 기업가로서 어떤 일이 가장 좋은지 물으면 대부분 회사를 키우는 일이 좋다고 말한다. 회사. 그러므로 체계와 절차를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화. 하우. 사람들에게 일을 불어넣으며 남들은 일을 해낸 개인과 조직을 살펴보면 항상 바이 유생과 하우 유생이 특별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화이와 하우 파트너 관계를 떠올리면 조직 비전 선언문과 미션 선언문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우, 화이와 하우 유형은 파트너 관계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화이 유형은 명확한 목적의식을 제시하고 하우 유형은 목적을 향한 계획을 제시해서 서로 힘을 합친다. 하지만 이 일이 실현되려면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양쪽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 두 영의 깊은 파트너 관계가 가족이나 오랜 친구 사이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같은 경험을 하면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형성할 확률이 높아진다. 월트 디즈니와 로이 디즈니는 형제였다. 빌 게이츠와 폴 앤 런은 시애틀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다. 위대한 조직가의 비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능숙한 하우 유형의 사람들이 성공을 이어가려면 회사 운영에 평생을 바쳐야 한다. 종종 오랫동안 지속될 깊은 변화는 없어도 조정 전략으로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를 이생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위대한 조직은
사회운동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서 자발적으로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제품이 녹아들게 하며 심지어 조직을 발전시킬 방법마저도 그들이 이야기하게끔 만든다.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BCI는 신제품 출시에 맞춰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3개월의 선정 과정을 마쳐서 마침내 새로운 광고 대행사를 선행했고, BCI는 감이라는 시장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기업이었다. 제조기업인 이들은 생산 제품을 대형 할인점 같은 3자에 걸쳐서 판매했다. 따라서 회사는 판매 과정을 직접 통제할 수 없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마케팅으로 매출을 촉진하는 것뿐이었다. BCI는 강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좋은 기업이다. 직원은 경영진을 존중했고 회사는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지만 몇 년 동안의 시장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졌다. 여전히 품질이 훌륭하고 가게에서 경쟁력이 있었지만 기업이 매년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인 만큼 경영진은 신제품 출시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업계를 이끄는 브랜드 광고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본 제품 중에서 가장 참신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이어서 신제품의 새로운 기능과 장점이 소개됐다. 경영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BCI에 기대할 수 있는 품질이라는 문구도 광고에 포함이 되었다. BCI와 광고 대행사는 사람들에게 신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렸다. BCI, 신제품보다 경쟁사 제품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했다. 바로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였다. 광고에는 어떠와 하우만 있고 하이가 없었다. 사람들은 제품 기능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BCI의 신념을 알지 못했다. 결과가 완전히 실패는 아니었다. 만약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 민권 실현을 위한 12단계 종합 계획을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 12단계 계획이 여태까지 나온 민권 실현 방법 중에서 가장 복잡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고 해도 1963년 스피커로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이 크게 퍼졌을 것이다. 이렇게 잘했지만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이 메시지에서 잘못되었는데 화해가 없었다는 거죠. 광고에서. 그런데 마틴 루터 같았다면은 자, 전날에는 말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그날 킹 목사가 꿈이 아닌 계획을 말했더라도 자,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자본을 들이거나 이목을 끄는 행동을 하면 된다. 자금을 많이 투입하면 전하고 싶은 말을 제일 앞 정중앙에 배치할 수 있다. 이목을 끄는 행동으로 관심을 받으면 뉴스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충성심을 형성할 수는 없다. 오프라 윈프리가 스튜디오에서 모인 청중 모두에게 차를 한 대씩 선물한 사건은 유명한 일화다. 차를 한 대씩 선물. 2004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도 회자되곤 한다. 그런데 오프라가 선물한 차종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문제는 여기 있었다. 그 차는 폰티액에서 나온 신모델 G6였고 선물 수량은 총 276대로 700만 달러에 상당했다. 폰티액은 이를 신모델 홍보 기회로 여겼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프라의 씀씀이가 후하다는 인상만 강렬하게 받고 차종이 무엇인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 일은 폰티액이 추구하는 대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사람들은 폰티액의 화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일은 그저 이슈가 됐을 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명확한 화의가 없으면 하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다. 그렇구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고객의 충성심을 형성하려면 이목을 끄는 일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감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연관성을 느낄 만한 목적의식, 대의, 신념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혁신, 확산, 곡선 위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와이가 분명해야 한다. 광고에서 주로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클러터, 광고 회사는 차별화 과정을 어려워하며 이것이 그토록 어려운 문제를 깨닫고 싶어 한다. 큰 소리를 내는 방법에 의존해서 타 기업과 차별화를 이루어낸 이들을 본 적이 있는가? 반대로 킹 목사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연설한다면 연설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랐을까? 그의 비전은 변함없이 매우 명확할 테고 그의 말은 똑같이 사람의 심금을 울렸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명확히 알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카리스마를 넘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마이크와 스피커가 없다면 앞자리에 앉은 소수만 연설에 감동했을 것이다. 대의가 있는 리더에게는 메시지를 전달해줄 확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확성기는 목소리를 크고 또렷하게 전달해야 한다. 신념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말을 듣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화해가 사람들을 움직일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려면 메시지가 명확해야 하며 판도를 뒤집을 만큼 많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소리가 정복되어야 한다. 사운드는 골든 서클이 원뿔형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원뿔은 곧 확성기 모양이다. 조직은 목적이나 대의, 신념이 명확한 사람이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확성기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확성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선 전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해야 한다. 명확한 메시지 없이 무엇을 정복하겠는가? 명확한 메시지, 명확한 신념이 만들어낸 일은 킹 박사는 수많은 사람이 사회정의 구현에 동참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확성기를 사용했다. 로이드 행제는 지역 사람들에게 세상 바꾼 일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확성기를 사용했다. 확성기를 통해서 존 F 케네디의 봉사 신념을 달 착륙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자 한데 모였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쫓도록 영감을 주는 일이 사회적인 대의를 추구하는 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조직이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확성기를 만들 수 있다. 확성기는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중대한 요인이다. 위대한 조직은 그저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다. 이 조직은 진정한 리더처럼 구성원을 이끌며 업계 판도를 바꾸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화의가 명확하면 사람들은 기대치를 설정할 수 있다. 반대로 조직의 화의를 알지 못하면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으므로 기대치를 최소한에 맞춘다. 상품을 바라볼 때 가격, 품질, 서비스, 기능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화의를 분명히 알면 기대치가 높아진다. 기준을 높이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가? 예를 들면 자신의 화의를 발견하거나 골든 서클의 균형을 잡는 이런 포기를 강력히 권한다. 높은 기준은 유지하기 어렵다. 조직의 존재 목적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며 화의를 전하되 조직 내 구성원의 실현을 위해서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브랜슨 버진 레코드를 수십억 달러 가치의 소매 음악 브랜드로 만들었다. 그 뒤로 음반사를 시작해서 성공을 거뒀다. 이후에 항공사도 세웠다. 그 항공사는 오늘날까지 우수 기업으로 손꼽힌다. 이어서 그런 탄산음료 브랜드 외지 다양한 업을 시작했다. 그의 새로운 사업은 시작이 된다. 애플 등등등등해서 이렇게 사회운동과 비슷한 양상이 이렇게 해서 애플은 업계 판도를 바꾼 기업이므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예로는 굿즈를 들 수 있겠다. 애플처럼 업계 판도를 바꾸고자 하는 소수의 회사는 기업체가 아니라 사회운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사회운동과 그렇군요. 이렇게 사회운동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구조를 이렇게